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10의 자리수를 x 그리고 1의 자리수를 12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어요. 더해서 10이니까 1의 자리수는 12에서 10의 자리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때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처음 수의 2배보다 39만큼 작다라 그랬어. 그러면 바꾼 수라고 하는 건 요 1의 자리수를 10의 자릿수로 생각을 했다는 거고 10의 자릿수를 1의 자릿수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겠죠. 이때 이 숫자를 쓰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3이고 1의 자리 숫자가 2라고 했을 때 이 숫자 32라고 쓰지만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뭐 10-x다 라고 하면은 x 10-x라고 쓴다고 이것을 32라고 우리가 읽지 않아요. 얘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30 더하기 2였다 라고 생각을 해줄 거고 그렇다면 이 숫자는 3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를 더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 1의 자리수를 10의 자리수로 바꿨어. 그럼 얘를 10의 자리수로 봤다는 거기 때문에 쟤한테 10을 더 곱해주고 더하기 10의 자리수였던 애를 1의 자리수로 써주면 얘가 바로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바꾼 수가 되는 거고요. 처음 수라는 것은 x를 그대로 10의 자리수로 썼으니까 10x가 되고 1의 자리수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처음수, 얘가 지금 처음수가 된 건데 문제에서는 처음수의 2배 보다 39만큼 작은 것이 바꾼 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식은 정리해서 답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은영이는 올해로 14살이 되었다. 올해 은영이 할아버지 나이의 나이가 은영이의 아빠, 오빠, 동생 나이 합과 같다. 은영이랑 할아버지 나이 합이 아빠, 오빠, 동생 나이 합과 같아질 때 은영이 나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얘는 우리가 그때 은영이 나이를 X살이라고 두기에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은영이의 나이랑 할아버지 나이 합이 아빠, 오빠, 동생 나이의 합과 같아질 때가 X년 후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거야. X년 후. 그럼 그때 은영이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14 더하기 X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얘는 문자를 하나만 두면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아버지 나이를 현재의 할아버지의 나이를 Y살입니다 라고 둘 거야. 그럼 X년 후에 할아버지 나이는 Y 더하기 X살 이렇게 될 거고요. 지금 올해 은영이 할아버지 나이가 은영이 아빠, 오빠, 동생 나이의 합과 같기 때문에 요 Y라고 하는 것이 아빠 나이, 오빠 나이, 동생 나이를 더한 거야. 현재. 그러면 X년 후에 아빠, 오빠, 동생 나이는 아빠도 X살을 먹고 오빠도 X살이 늘어나고 동생도 X살 늘어나기 때문에 X년 후에 아빠, 오빠, 동생 나이의 합이라는 건 현재 할아버지 나이에다가 X를 3번 더하니까 3X 더한 값과 같아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은영이 할아버지 나이랑 은영이 나이의 합, 즉 X년 후에 은영이 나이랑 은영이 할아버지 나이의 합이 그때 아빠, 오빠, 동생 나이 Y 더하기 3X살과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양변에서 Y를 빼버리면 Y라는 문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14 더하기 2X는 3X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얘는 끝까지 풀어보면 따라서 X는 14가 되겠죠? 14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은영이 나이는 현재 나이 14살에다가 14년 후, 즉 28살이다 라고 답을 써주는 거야. 고은이는 부모님이 결혼하신 해로부터 2년 후에 태어났다. 올해 고은이 아빠는 본인 나이에 11분의 400 동안 결혼 생활을 했음을 알았대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올해 고은이 아빠의 나이야. 올해 아빠의 나이를 X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결혼하신 연은 몇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거냐면 현재 나이에 11분의 400 동안 했대. 요 11분의 X년 동안에 결혼 생활을 한 거야. 그럼 고은이는 결혼하시고 2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하고 흐른 시간보다는 2살만큼 적겠죠. 그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상황은 4년 후의 상황이거든. 4년 후 고은이의 나이는 현재 나이인 11분의 4x-2보다 4살이 더 많고요. 4년 후 아빠 나이는 x 더하기 4살일 건데 그 나이에서 12를 뺀 수의 절반, 2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한 거니까 주어진 식을 풀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반과 옆반이 농구 경기를 했대요. 전반전에서 우리 반은 옆반에 5점 차로 지고 있었고 후반전에서 우리 반이 얻은 점수는 후반전에서 옆반이 얻은 점수의 3배보다 6만큼 적었대. 전후반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에 우리 반이 옆반을 7점 차로 이겼을 때 우리 반이 후반전에서 얻은 점수는 했어. 우리 반이 후반전에서 얻은 점수를 X로 놔버리면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워져요. 지금 기준을 보면은 우리 반은 옆반보다 5점 차로 지고 있었고 또 후반전에서도 옆반이 얻은 점수의 3배보다 6만큼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뭘로 두는 게 좋냐면 후반전에서 옆반이 X점만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 반은 문제에서 옆반이 얻은 점수의 3배보다 6점만큼 적었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전반전에서 5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모두 끝났더니 옆반을 7점 차로 이겼다라고 한 거는 후반전에서 우리 반이 옆반보다 12점만큼을 더 얻었기 때문에 5점이 더 적었지만 끝에는 7점이 더 많을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게 이해됐으면 식을 세어보면요. 지금 후반전에서 우리 반이 얻은 점수는 3x-6점이고 옆반은 x점인데 옆반보다 우리 반이 지금 12점을 더 얻었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고요. 이 식을 풀면은 x인 옆반의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건 우리 반 점수잖아. 3x-6에 x 대입해서 계산해가지고 답을 써줘야 해요. 식 세우는 거 되었으면은 풀이는 해볼게. 독서실, 열공독서실의 1일 이용료는 다음과 같대요.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어. 우빈이가 집중독서실과 열공독서실을 주말 7일을 포함해서 총 20일 이용했대. 집중해서 9일, 열공해서 11일 공부했고 15,300원을 지불을 했을 때 주말에 열공독서실을 이용한 날은 얼마인가요? 라 했어요. 주말에 우빈이가 그러니까 열공독서실을 이용할 건데 열공독서실을 주말 동안에 X1 이용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집중독서실은 주말 동안에 얼만큼 이용했냐? 주말 7일을 포함하여 라 했으니까 주말은 합쳐서 7일이겠죠. 그럼 집중독서실을 주말 이용한 것은 7-X1이 되는 거고 또 열공독서실에서 평일 동안 이용한 거 생각해보면 열공에서는 11일을 공부했대. 근데 주말이 X일이죠. 그럼 평일은 전체 10일에서 주말 이용한 걸 빼줘야 할 거고 집중독서실에서 평일 동안 이용한 거는 집중독서실 9일 이용했으니까 전체 이용한 일수에서 주말 이용한 일수를 빼주면 되겠어요. 계산해주면 2 플러스 X1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이용한 요금은 집중독서실 평일에 700원이래. 1시간에. 그럼 평일에 집중독서실 2 플러스 X 이용했으니까 700원에 2 플러스 X1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 집중독서실 주말에는 900원이래. 집중 주말에 7-X1 이용했으니까 900원에 7-X1 동안 이용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열공 평일에 600원인데 하루에 평일에 11-X1 썼으니까 600원에 11-X1 썼을 거고 주말은 열공이 1000원인데 X1 썼으니까 더하기 1000X 이렇게 이용한 요금이 합쳐서 15,300원이다 라고 하는 식을 풀어주면 X 구할 수 있어. 어느 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은 50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하였대. 그때 올해 여학생 물어봤는데 이럴 때 올해 여학생을 X명이라고 두면은 풀기가 좀 힘들고요. 이렇게 증가, 감소, 비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작년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세워주는 거야. 우리 여학생 궁금하니까 작년 여학생이 X명이었다라고 하면은 남학생은 여학생, 남학생 합쳐서 500명이기 때문에 500 X명 되는 거고요. 이제 올해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냐면 남학생 수는 8% 증가하였대. 8%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100분의 8이고요. 작년 남학생인 500-x의 8%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증가라 플러스 여학생은 4% 감소했대. 여학생 X명의 4%, 100분의 4만큼이 감소, 마이너스 된 거야. 그래서 전체 학생이 7명 증가, 플러스 7 되었대요. 이렇게 생긴 식을 풀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X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학생 수가 되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올해의 여학생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항상 작년 여학생 수에다가 감소한 거 얼만큼 100분의 4만큼의 X만큼 감소한 거를 계산해서 답을 써줘야 돼요. X만으로 답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걸 꼭꼭꼭 기억해야 돼. 자, 여기는 이제 B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이걸 한번 알고 가야 돼. 뭘 알아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B가 2대 3이래. 근데 우리 B의 성질에서 전항과 후항에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라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요 2대 3이 원래는 4대 6이었는지 혹은 20대 30이었는지 뭐 아니면 2000대 3000이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얼마가 약분되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인 2대 3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전항을 아마 뭐 x가 약분이 되었겠다 하면은 후항은 똑같이 x가 약분되었겠다라 해서 3x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각각들의 상자에 사탕 초콜릿이 섞여 있는데 할아버지께 드릴 상자 속의 사탕과 초콜릿 개수 합이랑 할머니께 드릴 사탕 초콜릿 개수 합의 비가 8대 7이래. 우리가 할아버지께 드릴 양이 8만큼이니까 저게 8x만큼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할머니께 드릴 양은 7만큼입니다 라 했으니까 7x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 드릴 사탕과 초콜릿 개수의 비가 9대 7이래. 그럼 할아버지에서 사탕만큼 사탕은 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8x에다가 9대 7 전체를 16개로 쪼갠 것 중에 사탕을 9개 갖고 있었던 거야. 또 할아버지께 드릴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양인 8x에서 9대 7 중에 7만큼 즉 16개로 나눈 것 중에 7만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사탕을 B가 사탕 대 초콜릿이 4대 3이니까 할머니께 드릴 사탕이라고 하는 건 전체 양인 7x에 7로 쪼갠 것 중에 4만큼 초콜릿의 수는 할머니의 합인 7x에 7개로 나눈 것 중에 3만큼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전체 사탕이 전체 초콜릿 개수보다 24개가 많대. 전체 사탕은 할아버지가 가진 사탕 8x 곱하기 16분의 9에다가 할머니가 가진 사탕 7x 곱하기 7분의 4겠죠. 초콜릿의 이제 양은 전체 초콜릿은 할아버지가 가진 초콜릿의 양에다가 더하기 할머니가 가진 초콜릿의 양 할 거고요. 사탕이 초콜릿보다 24개 더 많으니까 초콜릿 쪽에 24개를 더해줘야 개수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x를 찾은 다음에 할아버지의 사탕 개수, 할머니 사탕 개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전체 사탕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x 구했다고 답을 x다 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상인이 도매상점에서 한 개당 6,000원인 물건을 100개 구입했고 운반비로 10만원을 지불했대. 그럼 우리가 이 물건을 사는데 쓴 돈
물건 샀는데 쓴 돈은 얼마냐면 지금 6,000원짜리를 100개 샀고 운반비로 10만원 냈죠. 즉 지금 60에다가 10만 더하니까 70만원을 우리가 썼네. 그럼 우리는 얼만큼 벌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운반하던 도중에 물건 20개가 파손됐대.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몇 개 판 거예요? 80개 팔게 된 거지. 그래서 80개를 팔 건데 어떻게 팔았냐면 이익을 붙여서 팔았대. 이 붙인 이익을 X%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요. 도매 가격이 6,000원에 100분의 이제 여기다 이익을 더했어. 얼만큼 더하냐면 떼온 6,000원에 100분의 X%만큼 붙여서 팔았는데 몇 개 팔았어요? 80개밖에 아직 못 팔았어. 이게 우리가 번 돈이야. 근데 그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번 돈은 6,000원에다가 6,000 곱하기 100분의 X만큼의 이익을 붙인 것을 80개 갖다 팔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쓴 돈이 70만원을 뺐더니 이익이 얼마가 된 거야? 우리가 구입하는 데 든 총비용. 구입하는 데 든 총비용이 얼마예요? 70만원이었지. 우리가 쓴 돈이잖아. 우리가 쓴 70만원에 100분의 20만큼, 20%만큼의 이익을 받겠다. 라고 식을 세우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계산을 천천히 해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제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공연장에 5인용 의자가 있고요. 그 한 의자에 5명씩 꽉꽉 차게 앉았더니 의자가 3개 비었고 이제 빈 의자에 1명씩 옮겨 앉았더니 몇 개 의자에는 5명이 앉고 나머지에는 4명씩 앉게 되었대요. 5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랑 4명씩 앉은 의자의 개수비가 4대 3일 때 1학년 학생의 전체 개수는? 하고 물었어. 자, 이것도 B가 나왔어요. 5명씩 앉은 의자가 4x개다 라고 하면 4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 3x개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처음에 5명씩 앉은 의자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자 개수는 얘네들을 합친 거지. 전체 의자 7x개에서 3개가 비었다 그랬잖아. 3개만큼 뺀 게 처음의 상황인 거야. 그럼 이 처음 상황에서는요. 전체 의자인 7x-3개에 몇 명씩 앉았어? 5명씩 꽉 차게 앉았고 지금 요렇게 앉은 거는 5명씩 4x개의 의자에 앉고 다음에는 4명씩 3x개의 의자에 앉았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앉은 것들도 뭐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학생 수고. 요렇게 앉아있는 애들도 학생 수겠지? 학생 수는 서로 같아야 하니까 얘네 같습니다 라고 풀면은 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근데 찾고 싶은 거는 x가 아니라 학생 수잖아. x 찾은 다음에 좌변식에 대입을 하거나 이게 학생 수니까 혹은 우변식에 대입을 해서 어떻게 대입해도 답은 같으니까 대입해서 학생 수 몇 명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야. 마트의 주인이 과일 도매 상점에서 귤을 4개당 2,000원을 지불하고 여러 개를 사왔대. 그럼 우리가 지금 쓴 돈을 생각을 하기 전에 만약에 귤을 X개 사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쓴 돈은 얼만큼이 되는 거냐면 4개당 2,000원이잖아. 한 개에 얼마 주고 사왔어요? 500원 주고 사오게 된 거지. 2,000 나누기 4로. 그렇게 X개 샀으니까 500X원이 쓴 돈이야. 그럼 우리가 번 돈을 생각을 해보면 좀 길 거니까 밑에 쓸게요. 번 돈은 절반. 우리가 사온 양의 절반인 2분의 X만큼을 파는데 한 개에 얼마에 파냐면 3개당 2,400원이기 때문에 2,400 나누기 3 하면은 한 개에 800원씩 판 거야. 거기에 더하기 남은 양. 절반 팔았으니까 남은 양 2분의 X였겠죠. 그 남은 양의 80%. 100분의 80%만큼을 5개당 3,500원으로 팔았대. 5개당 3,500원이면 3,500 나누기 5를 해서 700이잖아. 한 개에 700원씩 판 거야. 이렇게. 거기에 셋째 날은 또 남은 양의 전부. 아까 남은 양인 2분의 x의 80%를 팔았으니까 지금 또 남은 양은 얼마겠어요? 첫째 날 팔고 남은 2분의 x의 20%만큼이 남았겠지.
그것을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대. 원가가 얼마야? 한 개에 500원 주고 팔았잖아. 그 500원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몇 퍼센트 이익으로 파는 거냐면 120%의 이익으로 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에 20%의 이익이 붙으니까 120%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14만 4천 원의 이익을 얻고 싶대. 번 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약분해서 400x 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을 해줘서 더하기 280x가 될 거고, 또 얘네들도 이제 뭐 이렇게 공두개 약분하고 100 여기도 약분을 해주고, 여기 이 하나 약분하면 5 곱하기 12만 남으니까 60x 더해지는 게 번돈이야. 그럼 다 더해버리면 740x가 되겠죠. 740x개만큼에서 번돈인 740x에서 쓴돈인 500x를 뺐을 때 이익인 14만 4천 원이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풀어서 답이 얼마인지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지원인 학교에서는 인쇄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기본 요금은 5만 원이래. 그리고 한 장 인쇄할 때마다 5원씩 낼 거고요. 할인은 이런 식으로 해주겠대. 우리가 3,000장을 초과해서 인쇄했을 때 8만 200원을 냈다면 인쇄한 종이는 모두 몇 장인가요? 했어요. 우리가 인쇄를 X장 했다 라고 했을 때 돈 어떻게 내는 거냐면 처음 1,000장까지는 일단은 기본료 5만 원을 내고요. 처음 1,000장까지는 그냥 5원씩 내겠대. 한 장에 5원씩. 거기에 1,001장부터 3,000장까지 즉 2,000원, 2,000장이죠. 여기는 5원씩 내는 게 아니라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90%만큼의 돈만 내는 거야. 거기에 더하기 3,000장을 초과한 만큼은 일단은 X장에서 우리가 3,000장만큼은 냈잖아. 여기에서 한 장당 5원씩 낼 건데 일단 10% 할인해서 90%만큼 내는데 추가로 10%를 더 해주겠대. 이거의 90%만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요 가격이 8만 200원이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면은 답이 얼마인지 금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서는 서류 시험을 통해서 전체 지원자의 2분의 1을 1차 합격자로 뽑고 1차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서 면접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 된대요. 올해 입사해서 1차 합격자의 5분의 3이 남자고 최종 합격의 7분의 3은 여자, 면접 불합격의 25분의 9가 여자. 최종 합격자가 140명이래. 최종 합격자가 140명이라면 최종 합격한 여자들은 전체 140명 중에 7분의 3만큼이지. 즉 60명만큼이 되고요. 최종 합격한 남자들은 140명의 7분의 4가 될 테니까 80명 이렇게 되겠네. 또 1차 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전체 지원자가 X명이다 라고 했을 때 서류를 통해서 2분의 1을 1차로 뽑겠대. 그러면 1차 합격자 수들은 전체 정원의 2분의 1만큼일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남자가 1차 합격자의 5분의 3만큼이니까 10분의 3x가 남자들일 거고 여자들은 그렇다면 5분의 2일 거니까 5분의 1x만큼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면접 불합격자라고 하는 것은 면접 불합격자는 1차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최종 합격은 여자가 60명밖에 안 했다라고 하면은 면접에서 불합격한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차 합격자 여자인 5분의 1x에서 최종 합격을 60명을 빼주면 되겠어요. 근데 요 양은 얼만큼이 되는 거냐면 면접 불합격자의 25분의 9가 되거든. 그럼 1차 합격자는 몇 명이냐면 남자랑 여자를 더해버리면 1차 합격자는 얼마, 이거 더할 필요도 없긴 하네요. 1차 합격자는 2분의 1 x만큼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x인 1차 합격자에서
곱하기가 아니라 최종 합격인 140명을 빼버리면은 이게 면접 불합격자가 될 거고 그것의 25분의 9만큼이 여자들이었다. 요식을 풀어주면은 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우개를 봉지에 나누어 담고 있대. 봉지에 지우개를 3개씩 담으면 지우개가 7개가 남고 5개씩 담으면 지우개가 3개 모자란대요. 5개의 봉지에 지우개를 4개씩 담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봉지를 X개였다 라고 하면은 지우개는 몇 개가 되냐면 봉지 X개에 3개씩 담으면 7개가 남겠대. 5개씩 담으면 3개 모자란대. 근데 이 지우개 개수는 서로 같아야 하잖아.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3x 이항시키면 5x 빼기 3x 되니까 2x 마이너스 3 이항시켜버리면 7 플러스 3이니까 10이겠죠? 나눠서 x는 5가 돼. 봉지가 5개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우개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냐면 3 곱하기 5 플러스 7 되겠죠. 15 더하기 7이기 때문에 22개의 지우개가 있는 거고요. 지우개를 4개씩 나누어 담는다면 5개의 봉지에 4개씩 담으면 20개이기 때문에 2가 남지. 2가 남았다. 2개가 남는다. 이렇게 답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학급의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데 한 텐트에 6명씩 들어가면 3명은 못 들어가고 8명씩 들어가면 텐트가 1개 남고 마지막 텐트에는 5명이 들어간다. 그때 야영에 참여한 학생 수는 했어. 텐트가 X개 있을 때 6명씩 들어가면은 3명이 못 들어간대. 이것이 학생 수가 되겠죠. 8명씩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5명이 들어가고 1개가 남겠대. 그 소리는 뭐냐면 8명씩 꽉꽉 채워서 들어간 텐트는 전체 텐트 X개에서 2개를 뺀 거가 되는 거고 마지막 텐트에 5명이 들어가니까 마지막 텐트에 있는 인원을 더해 주어야 이것이 학생 수가 되는 거야. 학생 수는 서로 같으니까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이때 식을 풀면 x값이 텐트의 개수니까 x값을 두 식 중 하나에 대입을 해주면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찾을 수 있겠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1k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거북이는 출발선부터 분속 10m로 달린대. 그럼 우리 거리, 속력, 시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가 결승선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 분속 10m 분의 거리도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서 1000m. 그러면 100분 만에 완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맨 끝을 보면은 토끼가 거북이랑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기 때문에 토끼가 걸린 시간도 100분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거북이보다 30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일단 30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거북이 속력의 3배로 X미터를 갔대. 거북이는 분속 10m니까 3배인 분속 30m로 X미터를 갔고요. 중간에 낮잠 40분도 자고 거북이 속력의 5배, 즉 분속 50m로 가가지고 1000m 중에 X미터 갔으니까 남은 거리인 1000-X미터를 가서 100분이 걸렸습니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속력과 길이가 같은 두 기차 A, B가 있대요. 그럼 얘네들의 기차의 길이를 X미터다 라고 하면은 속력은 뭐가 되냐면 이제 A 기차 힌트가 나와 있거든. A 기차가 길이 1k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난대. 완전히 지난다는 것은 다리 길이 1000m에다가 기차 길이 X만큼을 더 지났다라는 소리고요. 32초 걸렸으니까 속력이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B기차는 길이가 6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33초가 걸렸대. 그러면 B기차가 지금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리 길이 600에다가 기차 길이 X를 더한 거죠. 근데 얘는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냐면 처음 15초 동안은 잘 달렸대. 잘 달렸어? 물로? 이제 처음 15초 동안은 속력을 곱해줘. 이 속력인 1000 더하기 X만큼으로 잘 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속력의 절반 32분의 1000 플러스 X의 절반 얼마예요? 64분의 1000 플러스 X지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33초가 전체 걸렸대. 15초를 이미 갔으니까 남은 시간은 몇 초? 18초죠.
그 18초 동안은 이렇게 속력 절반으로 가서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인 거 알잖아. 완전히 지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이 주어진 식을 풀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15km로 가면 등교 시간보다 9분 일찍 학교에 도착하고요. 시속 12km로 가면 등교 시간보다 3분 늦게 도착한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xkm다라고 두면은 시속 15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속력분의 거리겠죠. 시속 12km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12분의 x겠지. 속력분의 거리. 근데 12km로 가면은 3분 늦게 도착하고요. 15km로 가면 9분 일찍 도착하니까 15km로 가는 애가 12km로 가는 애보다 12분 일찍 도착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오히려 12분의 x라는 시간에서 12분만큼을 빼줘야 둘의 시간이 같아지겠죠. 등교 시간이. 근데 여기서 12분이라고 12를 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속력의 단위가 시속 15km이기 때문에 단위는 항상 속력에 맞추어서 시간 단위로 써줘야 돼. 따라서 12분이 그냥 12인 게 아니라 60분에 12시간 이렇게 바꾸어야 하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항을 시켜서 12분의 x-15분의 x는 60분의 12로 해놓고 양변에 60 곱해버리면 5x-4x가 12니까 떨어진 거리가 12km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우리한테 또 뭐 물어보냐면 그럼 얘가 등교 시간보다 12분 일찍 등교하려면 시속 얼마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단위를 시속 ykm로 가면은 12분 일찍 도착하겠다라고 두면 이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까 15분에 속력 15로 갔을 때는 단위가 거리가 10이니까 15분에 2시간 걸렸잖아. 얘는 9분 일찍 가는 애니까 12분 일찍 가려면 얘보다 3분 일찍 가야 되겠죠. 3분이 더 줄어야 하겠네. 그 3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3시간 될 거고요. 얘네들 60분의로 통분시켜서 계산해주면 48-3이니까 60분의 45시간 될 거야. 그럼 속력에 시간을 곱해줘야 거리가 되니까 이 식을 풀면은 우리가 찾는 시간 단위가 속력 단위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선이랑 선이가 둘레가 2.1km인 원 모양의 산책로를 걷는데 이렇게 원 모양의 산책로를 걷겠대. 근데 그 둘레가 2.1km예요. 그때 영석이와 선이의 걷는 속력의 비가 4대3이야. 그럼 영석이의 속력을 4x라고 두면은 선희의 속력은 3x만큼이다 라고 둘 수 있고요. 같은 지점에서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을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대. 그때 오전 15분에 처음 만났대요. 그럼 처음 만난 지점에서 15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을 때 영석이랑 선이가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을 구하세요라 그랬고요. 그럼 얘네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반대 방향으로 만난다면 영석이가 이렇게 돌고 선이가 이렇게 돌아서 만나는 거니까 얘네들의 거리의 합이 호수의 둘레 길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x의 속력으로 15분 동안에 여기 15분 동안에 영석이가 걸어간 거리는 얼마 되냐면 4x 곱하기 15가 될 거고요. 선이가 걸어간 거리는 속력인 3x 곱하기 시간 15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으로 걷기 때문에 속력의 단위를 분속 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미터니까 미터 이렇게 두면은 거리의 단위가 미터가 되어서 2.1km가 아니라 2100m다 라고 두게 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60x 더하기 45x니까 105x가 21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양변을 105로 나눠버리면 x값은 20이 되겠구나. 그래서 영석이의 속력은 분속 80m고 선이의 속력은 분속 60m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반대로 출발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했을 때 다시 만나는 시간을 물어봤는데
같은 방향으로 돈다면 영석이가 이렇게 빨리 가는 동안에 선이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영석이가 빨리 돌아가지고 따라잡으면 얘네가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빠른 애가 움직인 거리에서 느린 애가 움직인 거리를 빼주면, 요 빼기예요. 거리를 빼주면 둘레 한 바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석이가 가는데 걸리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만났는데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고 했다면 영석이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야? 속력분의? 네, 속력이 아니죠. 거리를 봐야 되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80y만큼 갔을 거고 선이가 가는데 걸리는 거리는 60y, 즉 차이가 20y일 거고 이것이 2100이겠다. 따라서 y는 나눠주면은 105분 이렇게 될 거고요.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 물어봤으니까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8시에서 처음 다시 만나는데 8시 15분이 걸렸고 15분 휴식했으니까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105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야. 8시 30분에 105분을 더해서 답이 얼마인지 한번 내보세요. 한이나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해안가에 산책로를 걸었대. 근데 산책로 옆에 일정한 운행 간격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레일 바이크의 선로가 있었고요. 분속 60m로 천천히 산책하는 태연이네 가족을 11분마다 레일 바이크가 추월을 하고 있대. 얘네들은 또 8분마다 마주보는 애들이랑 만나고 있대요. 그때 레일 바이크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했어요. 레일 바이크가 시속 X 킬로미터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태연이네 가족은 분속 60m로 가고 있어. 분속 60m라고 하는 것은 1분에 60m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1시간인 60분 동안에는 3600m 갔겠죠. 즉 1시간 동안에는 3.6km 간 거니까 태연이네 가족의 속력은 여기를 지우고 다시 쓰면 시간당 속력, 시속 3.6km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레일 바이크가 태연이네 가족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애가 11분마다 추월을 하고 있대. 하나가 지나가고 나서 11분이 지나면 다시 태연이네 뒤를 얘네가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레일 바이크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면 태연이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레일 바이크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레일 바이크의 속력이 원래 속력 X에서 태연이네 속력을 뺀 것만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반대 방향으로 레일 바이크가 도는 속력은 태연이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레일 바이크가 다 가고 있잖아.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면 얘네들이 원래 속력에다가 태연이가 걷고 있는 속력을 더한 것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레일 바이크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11분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x-3.6이라는 속력에다가 11분, 즉 시간으로 60분의 11시간이겠죠. 이거 곱한 거리만큼 움직이고 있고 얘네가 같은 어디에 써 있었죠?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의 간격, 거리랑 레일 바이크끼리 떨어진 거리랑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돌고 있을 때 레일 바이크가 움직이고 있는 거리랑 서로 같아야 하고 반대 방향은 8분마다 즉 60분에 8시간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두면은 속력이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A컵에는 4%의 소금물 250g이 있고 A컵에 B컵에는 10%의 소금물 200g이 있는데 A컵에서 이 X만큼의 물을 빼버리고 증발시켜버리고 이제 컵 B에는 Xg의 물을 추가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섞었더니 얘네들이 뭐가 되었냐면 8%의 소금물이 되었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8%의 소금물의 양은 250과 200을 섞어서 450이어야 하는데 EX가 줄었다가
x가 추가되었으니까 x만큼 준 양이 되는 거야. 그때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일 거고요. 증발하는 거에는 소금이 없지. 또 B에 소금이 들어있겠죠. 얼만큼 들어있냐면 100분의 10 곱하기 소금물의 양만큼. 추가한 물에도 소금은 없었어. 그럼 여기 소금이랑 여기 소금을 섞어서 섞어낸 만큼의 소금 양이 될 거니까 얘네들의 소금은 또 100분의 8 곱하기 소금물 양 450 마이너스 x다 라고 두면은 이 식을 풀어서 x가 얼마만큼인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파이 가게에서 치즈 함유량이 20%인 치즈파이의 치즈량을 15g 늘리고 다른 재료 20g을 더 넣어서 신제품을 만들었대요. 원래 치즈파이가 xg 있었다라고 하면은 늘어난 애들은 어떻게 늘어났냐면 x에다가 치즈 15를 추가하고 다른 재료 20을 넣었으니까 다시 바꾸어서 신제품의 양은 x 더하기 35g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치즈파이에는 치즈가 얼만큼 있었냐면 x의 20%만큼 치즈가 있었는데 치즈를 15를 늘렸대. 요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신제품의 치즈 양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신제품 전체 무게가 x 더하기 35란 말이야. 근데 신제품의 치즈 양은 전체의 25%, 100분의 25만큼이니까 이 신제품 치즈 양이나 요 오른쪽의 신제품 치즈 양이나 서로 같아야 하겠죠. 요걸 이제 풀어서 x가 얼마인지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을 또 보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5%짜리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덜어냈대. 얼만큼 덜었는지 몰라. 그럼 지금 얘는 소금물을 덜어낸 거니까 5%짜리 xg을 덜어낸 거야. 여기에 그냥 일반 맹물을 xg을 추가를 했대. 그리고 나서 8%만큼의 소금물을 추가를 해가지고 6%의 500g만큼을 했대요. 지금 여기 300g에서 xg 뺐다가 다시 넣었으니까 여기까지는 300g인데 8%를 얼만큼 넣었더니 6% 500g이 되었대. 그럼 8%는 얼만큼 넣은 거야? 200g 넣은 거겠죠. 이렇게 넣어놨을 때 이제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요 안에 소금 있지. 소금 얼만큼 있었냐면 100분의 5 곱하기 300만큼 있었을 거고요. 소금 물을 덜어낸 거니까 소금 양이 줄었어. 100분의 5의 xg만큼 줄었고요. 물속에는 소금이 없고 여기에 추가로 8%짜리에 있는 8%의 소금물 200g 속에 있는 소금 양을 추가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6% 500g만큼의 소금이 되었다 라는 거니까 이제 이 식을 풀면은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찾을 수가 있어요. A에는 X%의 설탕물 500g. 자, A라는 컵에는 X%의 설탕물이 500g 있고 B라는 양에는 6%짜리의 설탕물 400g이 있대. 여기서 200g을 빼고 여기서 200g을 빼서 서로 이렇게 바꾸어서 넣었대.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A는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을 그려보면요. 원래 A X%짜리에 500g이 있었는데 여기서 X%짜리 200g을 덜어냈대. 근데 거기에 뭘 넣었냐면 B에 있는 6%짜리 200g을 섞어 넣었고요. 다시 B는 6% 400g이 있었는데 여기서 6% 200g을 덜었대. 그리고 나서는 뭘 추가했냐면 아까 여기 X%짜리 200g 덜어놨던 거를 이렇게 다시 넣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게 지금 컵 A가 되고요. 요만큼이 컵 B의 상황인데 컵 A에 들어있는 설탕물의 농도가 컵 B에 들어있는 설탕물 농도보다 2%더 높았대. 그때 X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하냐면 항상 얘는 소금물의 양으로 그러니까 소금의 양으로 혹은 설탕의 양으로 식을 세워야 하거든. 우리가 설탕의 양을 비교를 해볼 건데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놔 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는 결국에 A는 X%짜리 500에서 200g을 뺐으니까 결국 합쳐버리면 얘는 뭐가 돼? X%짜리 300g이었겠지. 그럼 요 속에는 설탕 얼만큼 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만큼 설탕이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 100분의 6%짜리의 설탕 양이 있었을 거야. 이걸 계산을 해주면 3x 플러스 12만큼의 설탕이 있는 거고 A에는 B도 6% 400에서 200g 뺐으니까 결국에는 200g 남았겠지. 즉 6%짜리 200g에 있는 설탕에다가 X%짜리 100분의 X%. X%에 있는 설탕 200g. 설탕물 200g에 있는 설탕만큼 계산을 한 거고 얘는 2x 플러스 12만큼의 설탕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때 설탕물 A, 그러니까 컵 A에 있는 농도를 계산 다시 하라 그랬으니까요.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설탕물의 양분의 설탕량 곱하기 10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것은 A에는 지금 500에서 200 뺐어. 300g에 200을 추가했으니까 전체 500g 있고요. 그 속에 설탕 3x 플러스 12만큼 있어. 여기에 100 곱한 게 농도고요. A의 농도. 또 B도 빼서 200에 200 추가했으니까 전체 양 400이고 요 속에 설탕 2x 플러스 10이 있고 여기다 100을 곱한 게 B의 농도야. 근데 B의 농도보다 A에 있는 농도가 2% 높았다라고 했으니까 B의 농도에 2%를 더해줘야 서로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이제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어요. 어떤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A관으로는 10시간, B로는 5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A관으로는 1시간 동안에 전체에 얼만큼 채우냐? 10분의 1만큼 채운다는 거고 B관으로는 5시간 만에 채우니까 1시간 동안에 전체 5분의 1만큼 채우겠다라는 거고요. 가득 채운 물을 시간으로 빼낼 때는 8시간 걸린다 했으니까 시간으로는 1시간 동안에 8분의 1씩을 빼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 A관을 열어서 물을 채우다가 C관을 일정 시간 동안 연 다음에 다시 C를 잠그고 C를 열었던 시간보다 10분 길게 열었더니 처음 A를 연 지 8시간 만에 물이 가득 찼다. 중간에 C관을 열어둔 시간을 구하세요. 라 했어요. 그럼 우리가 C관을 열어둔 시간을 X시간이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A관을 연 지 8시간 만에 수영장에 물을 가득 찼고 이제 어떻게 써있냐면 처음에 A를 열어서 물을 채우다가 C를 일정 시간 열어서 물을 뺀 다음에 C만 잠궜어. 그럼 지금 A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8시간 내내 채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시간 동안에 10분의 1씩 채우고 있는 A관은 8시간 내내 채우고 있고요. 1시간에 8분의 1씩 빠지는 C관을 X시간 동안 뺐다가 다시 B관으로 채웠어. 5분의 1만큼 했는데 얼만큼 했냐면 C를 열었던 시간보다 10분 길게니까 60분의 10시간만큼을 더 채웠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득 찬 거잖아, 물이. 가득 찬 거니까 물이 가득 찼다. 식을 세워놓으면 X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A는 열어서 채우다가 잠갔다라는 말 없으니까 A 연지 8시간 동안 채우는 거고 중간에 C를 빼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X시간 동안 뺀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10분 길게니까 C 열었던 시간보다 10분 더. 근데 그것을 X가 시간이니까 얘가 시간이니까 시간 단위로 바꿔서 요만큼 시간 동안 B로 채웠다. 그래서 가득 차는 양을 1로 보겠다. 라고 식을 세운 거야. 만두집의 주인이 수습생보다 4분 동안 36개의 만두를 더 만든대. 그럼 주인은 1분 동안 9개만큼을 더 만드는 거네. 그러면 주인이 1분 동안 만드는 양을 X개라고 한다면 수습생은 1분 동안 얼만큼 만드는 거냐면 X보다 9개 적게 만들겠죠. 만두집의 주인이 21분, 수습생이 28분 만들었대. 주인은 21분 만들었으니까 21X개 만들었을 거고요. 수습생은 28분 동안 X-9개씩 만들었어. 수습생이 만든 게 주인이 만든 만두 개수의 3분의 2만큼이었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찾는 것은 주인과 수습생이 만든 만두의 개수의 합이기 때문에 만두 개수의 전체의 합으로 답을 세워줘야 돼. 이게 주인이 만든 만두 개수 요만큼이 수습생이 만든 만두 개수야. X 찾아서 21X랑
8 곱하기 x-9 계산해서 서로 더해줘야 돼요. 이런 일을 완성하는데 민혁이는 5시간 걸린대. 그럼 민혁이는 1시간 동안에 얼만큼 하는 거야? 5분의 1만큼 하는 거죠. 지수는 4시간이 걸리니까 지수는 1시간 동안에 4분의 1만큼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민혁이는 한 번 할 때마다 25분씩 하고 지수는 24분씩을 해서 민혁이가 먼저 해가지고 지수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일을 해서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25분 동안 일을 하고 이 일이 완성했다. 그때 민혁이가 일하는 시간을 구하세요 라 했어요. 그럼 민혁이는 한 번 할 때 이제 25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1시간이 60분이잖아. 60분이 25분 되려면 이제 60분의 25를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5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5분의 1에다가 60분의 25를 곱한 만큼. 지수도 한 번에 24분 동안 일을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4분의 1에 60분의 24만큼씩 일을 하는 거야. 즉 이제 민혁이는 한 번 일할 때 저것을 계산을 해주면 12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고요. 지수는 한 번 일할 때마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 10분의 1만큼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 민혁이가 일을 X번 했으면 민혁이가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지수하고 민혁이하고 지수하고 민혁이가 마지막에 하고 끝났대. 그렇게 보면은 민혁이가 지수보다는 일을 한 번 더 했겠지. 그럼 지수는 일을 X-1번 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제 식을 세우면 민혁이가 한 번 일할 때 12분의 1만큼 하니까 X번 일하면 12분의 1 X만큼 일할 거고요. 지수는 한 번에 10분의 1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X-1번 일했고 이렇게 합쳐서 일이 완성되겠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길이가 60cm인 철사를 6조각으로 나눠서 4개의 철사로 닿은 그림과 같이 선분 AB 길이가 6인 사각형, 직사각형 ABCD를 만들고 나머지 2개의 철사로 EG랑 FH를 만들었는데 그 ABGE랑 EGCD의 넓이비가 3대2고 EFHD와 FGCH의 넓이비가 2대1일 때 저 분홍 색깔 부분의 넓이는? 하고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넓이비 하고 물어봤는데 넓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얘들아. 특히 직사각형의 넓이다 라고 하는 애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근데 지금 보면은 ABGE는 얘고 EGCD는 얘거든. 얘네들은 가로 길이가 이제 사각형 이렇게 기호 쓸게요. ABCD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BG라는 가로 곱하기 높이 6이야. 또 EGCD라고 하는 애도 GC라는 가로 곱하기 높이 6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B라 그랬으니까 BG 곱하기 6대 GC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이 3대2야. 여기 66 약분시키면 결국 BG 대 GC 비율이 3대2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B의 성질을 이용해서 BG를 3X, GC를 2X 이렇게 둘 거야. 그리고 나면요. 전체 철사 길이가 60cm이기 때문에 지금 가로 5X, 5X 두 번 10X 했을 거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봐봐. 3X짜리가 한 번, 두 번. 3X 두 번 썼고요. 그 다음에 2X짜리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기 2X 세 번 썼고요. 마지막으로 6짜리 한 번, 두 번, 세 번. 세로에 넣었지. 6 곱하기 3. 이렇게 합쳐서 얘가 뭐가 돼? 전체 60cm이다. 라고 쓰면은 X가 무엇인지 나오겠죠. X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6X 더하기 6X니까 12X는 요만큼 18이니까 이항시켜버리면 40이고요. 따라서 그럼 X는 2분의 7 이렇게 나와. 2분의 7. 그랬을 때 우리한테 또 EFGD랑 FGCH의 넓이비가 2대1이래. 아까 여기 보니까 높이가 같으면 결국 넓이비라고 하는 것은 가로 길이 비였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을 살펴보면은 그 직사각형 두 개라고 하는 애가 얘랑 얘인데 가로 길이가 같아. 그럼 넓이비는 높이비와 같을 거예요. 세로비.
세로 b가 2대 1인데 세로 전체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이만큼 세로 4고 요만큼 세로 2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주씨 길이 2x였는데 지금 x가 2분의 7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7 하면 가로 길이는 7. 따라서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가로 7 곱하기 높이 세로 2로 14다 하고 아는 거예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총 35개가 있는데 흰 바둑돌로는 정삼각형 만들고 검은 걸로는 정사각형 만들었더니 정삼각형이 한 면에 놓인 흰 바둑돌의 개수가 정사각형 한 면에 놓인 검은 바둑돌 개수의 2분의 7배보다 7만큼 큽니다. 2분의 1배보다 7만큼 큽니다 라고 했고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인 얘네들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정사각형에는 이제 정삼각형의 한 변에는 몇 개 놓인 거냐면 2분의 1배보다 7만큼 크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전체 바둑돌의 개수는 얘 변이 3개니까 정삼각형에서 2분의 1x 플러스 7이 3개 있는데요. 얘를 셀 때 생각해보면 이거 셀 때, 요거 셀 때 2번 셌지 얘. 또 요거 셀 때도 얘랑 얘도 2번 셌죠. 요거 3개를 2번씩 셌기 때문에 3개를 빼줘야 돼. 또 역시나 요 정사각형도 한 변에 x개씩 넣으니까 전체 4x개인데 요렇게 세고 요렇게 세면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세고 여기 세면서 요거 하나 더 셌고요. 여기 세면서 요거 하나 2번 셌고 요렇게 세면서 얘 2번씩 셌거든. 총 꼭지점 4개를 2번 셌으니까 4를 빼줘야 돼. 흰 바둑돌이랑 검은 바둑돌 개수 합쳐서 58개를 했으니까 더해서 58입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x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이 어느 달력의 일부분인데 이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선택한 5개 숫자 합이 100이 되도록 할 때 선택한 5개의 숫자 중 가장 큰 수 물어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수를 x라고 x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바로 앞은 x보다 1 작은 수고요. 그 윗칸으로 가면 일주일 전이니까 7 작아져. x 빼기 8 될 거고 하나 더하면 또 7 작아져. 일주일 전이니까요. 7 또 빼면은 x 빼기 15겠지. 그 왼쪽으로 한 칸 가면 하루 전이니까 1이 또 줄어들겠죠. 즉 x 빼기 16 더하기 x 빼기 15 더하기 x 빼기 8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x 한 것이 100이 되게 하는 요 x가 얼마인지 구하여라 하는 거예요. 3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다. 자, 시간을 2시 x분이라고 둘 거고요. 생각을 해볼 때 시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360도를 도는 동안 12시간이 걸려요. 돌려서 해볼게. 즉 12시간 동안에 한 바퀴가 돌아. 그럼 얘는 1시간 동안에 얼만큼 도냐면 12로 나누니까 30도씩 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1분 동안은 60으로 나누니까 0.5도씩 도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 분침은 어떻게 도냐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야. 한 바퀴마다 1시간씩 돌거든. 그럼 얘는 1분마다 6도씩 도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시 x분이면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시침이 이쪽에 있고 분침이 이쪽에 있으면서 일직선 차이가 180도가 되는 거야. 항상 시계는 12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침이 움직인 각도 요만큼이 분침이 움직인 각도고 분침이 움직인 각에서 시침이 움직인 각을 뺐을 때 일직선 180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분침은 x분 동안만 움직일 거고 1분에 6도 움직이니까 6x도 움직였고요. 빼기 시침이 움직인 각도 해줄 거야. 시침은 2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1시간에 30도씩 2시간 움직였고 거기에 1분에 0.5도인데 x분 움직였으니까 0.5x만큼 또 움직인 거야. 이걸 뺐을 때 180도가 됩니다. 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x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